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익선입니다. 노년은 모든 사람이 도달하기를 바라면서도 일단 도달하면 비난하는 것이 되고 말았네. 얼마나 모순된 것이며 어리석은가. 2000년 전 3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당대의 유명한 철학자였던 62살의 키케로에게 노년에 대해 묻자 이렇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노년이 불행해 보이는 4가지 이유가 첫째, 일을 할 수 없다. 둘째, 체력이 떨어진다. 셋째, 쾌락을 즐길 수 없다. 넷째,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키케로가 얘기하는 아름다운 노년은 무엇일까요? 키케로는 노후 생활을 위해 돈을 얼마 이상 모아야 하고 어떤 일을 배워둬야겠다는 계획이나 오늘을 희생하는 유보된 현재는 결코 노년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대신 노년을 위한 최선의 무기란 현재에 충실하고 학문을 닦고 열심히 미덕을 실천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노년이 되면 노년의 관심사나 원하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노년을 만드는 것은 돈도 계획도 아니라 지금을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9월의 마지막 날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정현준의 파일럿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9월 30일 금요일입니다.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 자, 이번 주 가을 얘기 중이었는데 오늘은 가을과 또 무엇을 연결시켜서 소호 주제가 잡혀 있을지요?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가을하면 그래도 추억이 제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름보다 가을이 더 좋고 경복궁 걸었던 것도 생각나고 친구들하고 여행 다닌 거. 가을 여행에 이제 뭐 내장산도 갔었고 비 맞고 단풍 구경하고 이랬던 거. 단풍 들고 갈 때 그때가 좋더라고요. 그 스산한 그런 왜 기분. 그게 좋아요. 10월 달에 이제 단풍놀이 한번 가보려고요. 또 설악산 아니면 남이산. 가을 하면은 저희 고등학교 남녀공학을 나왔는데 저희가 같이 가을 하면 항상 10월 마지막 날 신마벙이라고 그래갖고 저희끼리 10월의 마지막 날 번개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대학로에서. 저희 때는 그 대학로가 약간 뭐라 그럴까 젊은이들이 많은 약간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대학생들의. 가을 10월 하면은 그게 생각이 나요. 신마벙. 저희끼리는 신마벙이라고 그러거든요. 10월의 마지막 날 번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동창들끼리 40 넘어서 그 나이에 가을에 그런 모임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신마번, 10월의 마지막 날 번개. 참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가을의 추억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축제도 많고 이벤트도 많고 뭐 나들이 할 기회도 많고 어울릴 기회도 많고 그렇습니다. 가을하면 떠오르는 추억 뭐가 있으세요? 저는 되게 힘겹게 올라간 대청봉 생각이 나는데 그게 말이 가을이지 그 꼭대기는 참 초겨울같이 추웠었거든요. 자, 가을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십니까? 자,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9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 문자 기다릴게요. 저희 문자 번호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을 위한 푸짐한 선물 준비합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이용권 2매,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 그리고 어제부터 열리고 있죠. 10월 3일까지 홍대에서 펼쳐지는 서울 와우북 페스티벌 개천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와우북 페스티벌에 아주 유익한 강연들이 있습니다. 강연 초대권 5분께 2매씩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활주로의 그대라는 곡인데요.
자, 여러분의 가을 추억 이야기 생각하실 동안 나가는 곡입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둡니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0시 23분입니다. 주제가 좀 어려운가요? 가을 하면 떠오르는 추억을 여쭈었더니 지금 한참 생각 중이신 것 같습니다. 8989님이 벌써 9월을 보내는 마지막 불금입니다. 여러 제작자 여러분들, 스태프분들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라고 인사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열어둡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잠시 후에는 금요일 코너 노차싸, 노답을 찾는 사람들로 꾸며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뭘 그런 것까지 고민해. 너무 작고 소소해서 물어보기 부끄러운 고민이 있다고요? 답이 안 나오는 문제에 답을 찾는 시간. 노답을 찾아주는 사람 노차싸.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노답을 찾는 사람, 일명 노차싸 시간을 마련합니다. 계절이 계절인 만큼 오늘은 우리 스스로 찾을 수 없는 자신만의 고민을 여행에서 찾아보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윤용인 작가 모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행하기 좋은 계절이고 생각하기 좋은 계절이고, 이 작가님이 저 여행업과도 관련이 있으시죠? 네, 그럼 예. 예, 여행을 좋아해서 예. 오랫동안 여행업 쪽에 이 먹고 사는 문제도 그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좋으시겠어요.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삼는다는 거. 글도 쓰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잘하는 거를. 야, 근데 여행이 다들 좋다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남들 가니까 한번 가보는 그것도 있거든요. 네. 여행의 가장 그 중요한 가치를 어디서 찾습니까? 100명의 사람들은 100가지의 이유를 대길 텐데, 저는 네. 제 얘기를 한다면, 이게 약간 이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또 50대 때 나이에 따라서 또 이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도 같고요. 그렇지만 그 나이와 관계없이 공통된 것은 여행은 약간 잠시의 멈춤 같은 거다. 네. 예, 우리가 이게 시골길에서 버스 정류장 이렇게 보면은 되게 한적한 곳에 정류장이 이렇게 풍경처럼 서 있는 그 모습 보면은 약간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런 예. 정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멈춤을 극단적으로 어디서 보냐면 이제 공항에서 사람들이 막 분주하게 여행을 가기 전에 막 면세점 가서 아주 들떠 있다가 그때 모든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기 바로 전에는 네. 그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가까운 사람들에게 문자를 주거나 전화를 해서 진짜 그래요. 예, 다 그건 아주 공통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묻지도 않는데 잘 갔다 올게. 네, 다들 그렇게 하죠. 그리고 비행기 탑승을 해가지고 네. 이제 다 이륙을 준비하는 그 순간에 네. 뭔가 굉장히 마음 자체가 경건해지고 차분해지는 어떠한 그 상태가 되거든요. 그렇군요. 바로 이런 것들이 여행해주는 잠시의 멈춤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자, 그 여행에서 돌아온 사람이 가장 휴식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고단한 길이지만 해볼 만하고 또 하면 좋고 기왕이면 할 땐 준비를 많이 하면 더 좋고 테마 여행들이 요새 유행이잖아요. 네. 어떤 테마들을 보셨어요? 저는 뭐 유럽 같은 데 갈 때는 음악 여행 같은 식으로 해서 아하. 계속 클래식 여행 한번 동유럽 한번 쭉 갔다 온 적도 있었고. 좋아하세요? 다들? 제가? 아니, 가시는 분들이. 저는 혼자 다니는 거죠. 혼자 여행을 얘기합니다. 혼자 여행을요? 네.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제 얼굴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딱 물어보시길래 네. 당신 얼굴 보니까 클래식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런 여행을 문득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는데. 다른 분들이 함께 하시는데 계속 클래식만 들으면 과연 좋아하셨을까? 그랬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오늘, 테마를 하나 또 준비하셨어요. 네. 저희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떤 겁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여행과 관련돼서 우리가 그 고민이라는 부분 자체를 여행과 연결시킨 것은 뭐 여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고민을 풀어보자라는 부분보다는 네. 어떤 고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이런 방식 그것이 어떤 고민이든지 이런 식의 여행 자체가 갖는 잠깐의 멈춤 속에서 어떤 특별한 테마 자체를 준비해서 가면은 어떤 치유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 그중에서 저는 시가 있는 여행이라는 시가 있는 여행. 네. 이거는 여행 시와 관련된 장소를 찾아가는 겁니까? 그렇기도 하고요. 네. 저는 제가 우선 제가 먼저 시를 되게 좋아하게 된 이유를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30대 후반에 시가 무척 좋아서 흔히 시와 연애에 이렇게 빠진 적이 있었는데. 아하, 예. 그때는 동시에 제가 클래식도 되게 좋아하는 순간이었어요. 네. 근데 시하고 클래식이 갖는 의미는 저는 갑자기 그때 세상의 언어가 되게 싫어지더라고요. 막 말들이 막 싫어지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음악을 들어도 그냥 가사가 없는 음악을 듣고 시처럼 아주 압축적인 어떤 이런 게 좋았는데 네. 저는 뭐가 좋아지면은 훅 빠져버립니다 거기에. 아하.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할 때였는데 시인들을 만나러 다녀야겠다. 그래서 시인들과 인터뷰를 하고 싶다. 네. 근데 그것도 음주 인터뷰를. 맨정신 말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막 시를 읽으면서 시인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우리 섬진관 시인인 우리 김영택 선생님. 네. 또 우리 이 연타제 발로 차지 마라. 이 안도현 선생님. 네. 이분들하고 가서 뭐 밤새도록 이제 김영택 선생님은 술을 안 드셨고. 네. 안도현 선생님은 술도 마시면서 시를 아주 좋아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시가 있는 여행이라는 책을 하나 냈고. 그 책이 문화관광부 추천도서도 뽑히고 그러면서 더 제가 시를 좋아하는 계기가 됐고요. 시가 있는 여행은 이런 겁니다. 어떤 여행지를 갔을 때 그 여행지하고 아주 풍경과 정서가 닮아 있는 시가 있어요. 아하, 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를 들으면 어떤 여행지가 떠오르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뭐 같은 의미로서 잘 맞는 그런 여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이 숙제를 주셨나요? 자, 첫 번째 시와 여행지가 있다고 하셨는데 네. 이 시를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언젠가 그대가 한없이 괴로움 속을 헤매일 때에 오랫동안 전해오던 그 사소함으로 그대를 불러보리라. 진실로 내가 그대를 사랑하는 까닭은 나의 사랑을 한없이 있다운 그 기다림으로 바꾸어 버린 데 있었다. 밤이 들면서 골짜기엔 눈이 퍼붓기 시작했다. 외롭고 견디기 힘든 시간, 내 사랑도 어디쯤에선 반드시 그칠 것을 믿는다. 다만
그때 내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하는 것뿐이다. 그동안에 눈이 그치고 꽃이 피어나고 낙엽이 떨어지고 눈이 퍼붓고 할 것을 믿는다. 네, 황동규님의 즐거운 편지. 네. 아니 근데 이 시가 그 시인이 18살 때 쓴 시라면서요. 네. 뭐 우리 가수 중에서 한대수 선생님 보면은 그 우리 행복의 나라로가 10대 때 고등학교 때 쓴 노래라고 하잖아요. 이 나이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요. 이 시가 즐거운 편지라는 시인데 네. 아마 옛날 영화 그 박신양 씨하고 최진실 씨 네. 주연의 그 편지라는 영화 보셨던 분들은 네. 이 시를 또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은 주로 불에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뜨겁죠. 네. 아주 열정적이고 활활 타오르고 또 그 불이 갖고 있는 속성은 식잖아요. 불이 꺼지고 식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홍역처럼 뭐 온통 뜨거워지다가 서로가 식을 때는 서운하고 몸이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상대를 미워하기도 하고. 근데 이 시에서는 기다림의 자세로 사랑하겠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기다림이 뭐냐면은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너무 사소한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을 때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그런 정도의 사소함으로 상대를 사랑하겠다는 건데 이 불처럼 뜨겁진 않지만 이렇게 배경처럼 사소하게 아주 오래오래 마치 우리가 종교로 갖고 계신 분들은 절대자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기도 하잖아요. 내가 우리 믿고 있는 어떤 신이 너무 순간적으로 좋았다가 순간적으로 싫어하고 이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사소함의 마음으로 상대를 사랑하겠다라는 이런 시의 울림이 때때로는 굉장히 반성을 하게 하기도 하고. 그래요. 큰 그러면 것 같습니다. 이 시와 관련된 추천 여행지는 어딘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쓴 그대로 얘기하면 약수동을 썼어요. 약수동. 서울에 있는 약수동이요? 약수동. 네. 어떤 볼거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하면 굉장히 큰 볼거리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네. 사실 약수동은 그냥 우리 일상 속에서 있는 곳이잖아요. 네. 전철 한번 갈 수 있는 곳이고. 근데 제 느낌상 약수동은 우리가 뭐 옛날 유화 시인이 바람이 불면 압구정에 간다 뭐 이런 시를 썼는데 네. 예, 그거는 압구정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강남을 대표하는 어떠한 현대 도시의 변화 이런 상징적인 모델이라면 압구정 전전역이 아마 약수동인가 그럴 거예요. 가까운데도. 그렇죠. 예. 옛날의 시간의 흔적을 상당히 잘 가지고 있는 곳이고. 아하. 급격한 70년대의 그 강남의 변화하고는 그 흐름을 갖고 있지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소하게 한번 갔을 때 의외로 약간 먼 여행지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그래요? 그곳에 사시는 분들은 잘 동의할 수는 없겠지만 익숙하니까. 제가 한번 이 약수동에 가서 약수시장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은 네. 우리 옛날에 시장 풍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술집 같은 데서 사람들이 그냥 정겹게 앉아서 고기도 구워 먹고 그 드럼통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지글지글 구워 먹기도 하고 이런 모습도 참 좋고요. 그리고 너무 번잡하지 않아서 또 좋은 것 같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곳은 약수동에 있는 그 옥탑 이게 횟집인데 이렇게 옥상에다 이렇게 술을 마시게 돼 있는데 그래서 소주 한 병을 이렇게 마시면 바로 옆에 한강이잖아요. 한강이 보입니까? 보이진 않는데 바로 옆에 보이죠. 한강이잖아요. 가깝지만. 네. 뭔가 이렇게 바다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런 확실히 뭐 종로라든지 이런 데서 술 한 잔 마시는 거하고는 확실히 다른 정서와 그렇군요.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아니 저는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약수동 뭐 왕십리 신당동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가 익숙해요. 많이 갔었고. 근데 정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아주 급격하게 변한 동네에 속하진 않아요.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여행으로서 이렇게 그냥 만약 이 방송을 듣고 정말 그런가 한다면 접근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희망이 보입니다. 꼭 멀리 가려고 작정을 했는데 길 막혀서 어디 숙소는 어떻게 비용은 얼마나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하철 타고 한번 쓱 쓱 가서. 한번 가서 그렇죠. 그래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는 이 시 정말 너무나 유명한 시고 또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또 절절한데 요거는 꼭 남성이 읽어줘야 돼서 백석 시인의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윤영희 작가께 부탁을 드리죠.
나와 나타샤와 흰 당나귀 백석. 가난한 내가 아름다운 나타샤를 사랑해서 오늘 밤은 푹푹 눈이 내린다. 나타샤를 사랑은 하고 눈은 푹푹 날리고 나는 혼자 쓸쓸히 앉아 소주를 마신다. 소주를 마시며 생각한다. 나타샤와 나는 눈이 푹푹 쌓이는 밤 흰 당나귀 타고 산골로 가자. 출출이 오는 깊은 산골로 가 마가리에 살자. 눈은 푹푹 나리고 나는 나타샤를 생각하고 나타샤가 아니올 리 없다. 언제 벌써 내 속에 고조고니와 이야기한다. 산골로 가는 것은 세상한테 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같은 건 더러워 버리는 것이다. 눈은 푹푹 내리고 아름다운 나타샤는 나를 사랑하고 어디서 흰 당나귀도 오늘 밤이 좋아서 응앙응앙 울을 것이다. 네. 이 백석과 나타샤 이 이야기 정말 유명한 이야기죠. 그렇죠. 이 스토리 일단 우선 백석 시인은 어떻게 보면 김소월 시인을 우리가 학교 때부터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시인으로 공부를 했고 알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같은 선에서 백석 시에 대한 평가는 나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분의 성격은 좀 다르죠. 소월과 네. 백석은 다르지만 아무래도 백석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서 더 나중에 평가를 받긴 했지만 네.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말 원형적인 아름다움 자체를 가장 잘 시로서 표현한 분이 백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백석과 나타샤에 대한 스토리는 약간의 뭐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이거는 마치 만들어진 이야기일 정도로 그 배경이 워낙 아름답고 극적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뭐 대략 말씀을 드려야죠. 네. 기생과 네. 선생님의 사랑으로 시작된 거죠. 시자 선생님이. 그렇죠. 네. 이제 여기에 제가 여행지로서 이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를 그래서 길상사를 네, 꼽으셨군요. 추천을 했는데 네. 이 백석 씨는 이제 이 조선일보 기자이기도 하셨어요. 상당히 잘생기신 분이었고요. 사진 봤어요. 사진 보면 정말 미남이에요. 네. 이게 약간은 뭐 정설처럼 얘기되기도 하는데 사슴이라는 시 아시죠? 노천명의 네, 사슴. 네.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다. 네. 이게 그 모델이 백석 시인이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해보세요. 모가지가 길어서 관이 아름다운 너. 얼마나 우아한 자태겠어요. 그만큼 백석 시인이 참 잘생긴 분인데 뭐 잘생겼기 때문에 20대 때 지금 통영에서 이분이 또 어떤 한 사람을 사랑을 하고 그 사랑에 실패하고 그리고 20대 때 이제 술을 마시러 가서 이 함흥관이라는 곳에서 기생을 만납니다. 네. 그 기생이 만났는데 이 기생의 그 본명이 자야. 예, 그 자야라는 이름은 이제 우리 백석 시인이 예명을 이렇게 지어준 거고 예. 김영한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김영한. 네. 근데 이제 기생을 만났는데 과연 시인답게 이분이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마누라. 당신 오늘부터 내 마누라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시인답게가 같진 않은데. 근데 이게 사실 너무나 오글거리고 예. 만약에 제가 누굴 만나서 오늘부터 당신 내 마누라에 그러면 안 맞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 정말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같이 생긴 이 관이 너무나 향기로운 사람이 오늘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야 라고 했을 때 뺨은 맞지는 않았었고요. 두 분이 사랑에 빠진 겁니다. 네. 사랑에 빠져서 같이 동거를 하고 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으로 인텔리고 굉장히 잘생긴 이 청년과 어떻게든 사회적으로 이 기생이라고 하는 신분이 당시에 이 백석의 가족들에게 용인되어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미 유부남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이제 극구 이 반대를 했고 네. 그래서 이 만주를 떠나게 되죠. 백석 시인이 그럴 때 이 자야에게 같이 가자라고 했는데 뭐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당신의 미래를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 당신 혼자 떠나세요라고 보냈고. 그리고 뭐 전쟁이 되면서 영원히 이렇게 헤어지게 됐는데. 다시 못 만났죠. 예. 그러다가 이제
자야라는 분이, 김영환 씨가 나중에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철학 자체에 굉장히 감명을 받고, 본인의 그 대원각이라고 하는 당시에 1,000억 원에 이르는 그 대원각을. 요정이죠. 그렇죠. 네, 시주를 하면서 스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걸 절로 좀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근데 그것도 굉장히 큰 결정인데 기자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네. 라고 하니까 이분이 했던 굉장히 유명한 말이 1,000억의 재산은 그 백석 시인의 시 한 줄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결국 이분이 1999년도에 돌아가시고. 네.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어서 저는 이 길상사는 서울에서 가깝기도 하지만 네. 여기가 되게 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상이 있어요. 맞아요. 관음보살상을 닮았죠. 맞아요. 왜냐면은 알고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법정 스님하고 김수환 추경이 아주 막역한 사이였어요. 네. 그래서 크리스마스 성탄절에는 법정 스님이 명동성당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내드리고 또 4월 초팔에는 우리 김수환 스님께서 직접 방문하셔서 이렇게 하실 정도로 그래서 이 서울대 한 교수님께서 이 마리아상을 만들 때 통합적으로 얼굴상을 만드신 거예요. 아하.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마음, 절은 경례는 되게 작지만 그런 마음 또 이 자야와 백석의 이런 사랑에 대한 부분들, 무소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특히 비 오는 날, 저는 비 오는 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데 우산을 이렇게 쓰고 우산에 톡톡톡 떨어지는 그 빗소리를 들으면서 예, 이 길상사를 한번 걷게 되면 네. 참 행복합니다. 네, 참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더 좋죠. 예, 그 한성대 네, 여기 가까우니까요. 네. 노래를 들을 것인가, 시를 하나 더 들을 것인가 고민한 끝에 노래를 듣기로 지금 결심을 했습니다. 권진원의 내 사랑이요. 윤용희 작가 추천곡이시라고요? 한국에 있는 대표적인 그 가요 중에서 제가 정말 시적인 가사를 갖고 있다 할 때 꼽는 게 그 가시나무라고 하는 조성모 씨가 리바이벌했던 네. 그거 너무나 참 좋은 가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게 저는 이 내 사람이요입니다. 그렇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권진원 내 사랑이요. 네, 권진원의 내 사랑이여라는 곡을 듣고 왔습니다. 왜 추천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좋았습니다. 4557님이 여행지와 시하면 늘 떠오르는 곳은 성산포에 가면 그 시가 떠오릅니다. 시리즈로 되어 있는 시죠. 네, 박인희 씨가 또 낭독도 하고 그랬죠. 9366님. 약수동 이야기가 나오니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예전 골짜기와 약수시장이 눈에 선합니다. 그곳에 살다가 재개발로 이사했지만 가끔 시장을 찾곤 하죠. 청구국민학교 21회 68년 졸업했습니다. 두 분 이야기가 구수하네요. 그러셨어요. 3729님. 우리 중년들에게 유익한 프로 감사드려요. 가슴에 와닿는 내용이 많이 있어서 매일 듣습니다. 5학년 7반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가을 여행 준비하는 분들께 한 말씀 끝으로 듣겠습니다. 되게, 저는 이제 오늘 테마를 가졌고요. 그 테마는 기본적으로 감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또 같이 갔습니다. 때때로 슬프고, 마음이 좋지 않고 누군가 이별을 했고 또 애도의 시간을 갖고 싶을 때 이런 좋은 시 하나와 또 좋은 여행지에서 충분히 그런 감정 자체를 그냥 밀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한번 그 슬픔에도 푹 빠져보고 또 이런 감성에도 빠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저는 사람의 늙음이라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늙음이 아니고 이런 감성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정말 메마를 때가 늙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촉촉한 감성을 갖기 위해서 이런 여행 한번 잘 해보시면 좋겠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윤용희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식용유. 아들, 뉴욕은 지금 몇 시야? 수정아, 축하해! 자기야, 나도 사랑해. 소중한 순간은 달라도 더 생생하게 나누고 싶은 마음은 같으니까 전 001합니다. 대한민국 국제전화 001. 운전자 여러분, 커피도 시끄러운 음악도 소용없이 졸릴 땐 잠시 차를 대고 쉬었다 출발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길에 봄날은 와도 졸음은 오지 말아야 하잖아요. 삼성화재와 함께 매일을 봄처럼 사세요. 당신의 봄, 삼성화재.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넘어가는 맛이 좋다. 목으로 마셔라. 원샷엔 하이트.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 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오늘의 중심 주제 가을 추억이잖아요. 4581님 어릴 때 밭에서 수수배며 고추잠자리 잡던 추억 생각나요. 1305님 고3 때 돈 없어 수학여행 못 간 것이 떠올라요. 4557님 첫사랑 서로 환경 달라 헤어지고 이맘때만 되면 생각나죠. 0028님 형제들에게 책 한 권씩 선물해 주신 아빠 생각나요. 이렇게 많은 추억들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오늘도 참여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 순서 마치고요. 주말 휴일 쉬고 월요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